자, 오늘은 여러분 팡테옹이라는 건물을 소개시켜 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팡테옹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하면 파리 아니겠습니까? 파리에 있는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국립현충원인데 그걸 건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묘지 건물이죠. 묘지 건물이 한 번 더 많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국립현충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현충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파리에 있는 팡테옹입니다. 자, 지금부터 거기를 한번 가보죠. 자, 먼저 파리 여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리 많이 가실 텐데 혹시 가시게 되면 여러분 코스가 뻔하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개선문을 가실 겁니다. 개선문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에펠탑도 여러분 에펠탑 가셔갖고 그냥 보고서 높다 이러지 마시고요. 에펠탑 가시면 꼭 한번 요거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면은요 얼마쯤 하더라. 그거 아끼지 마시고 기왕 가신 김에 여기서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돈을 더 내야 돼요. 돈 더 내면 여기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 야경 한번 보시면은 파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해 떨어지기 직전쯤 올라가셔가지고 코스를 그렇게 맞추시면 좋아요. 해 떨어지기 직전쯤 올라가시면 이제 해 떨어지기 직전에 파리 건물들은 왜 여기 국기시까지 보면 높은 우리처럼 빌딩 건물들이 없죠. 전부 다 아주 오래된 3, 4층, 4, 5층짜리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다 볼 수 있는 시간에 저녁쯤 올라가셔가지고 해 떨어질 때쯤 올라가셔서 그거 보시고 해 떨어지더라도 추위에 떨면서 참으시면은 그럼 이제 야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야경까지 보시고 오시면은 제일 좋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속상한 게 이 개선문 보고 그다음에 에펠탑 보고서는 자 신나서 가는 곳이 있죠. 바로 루브르입니다. 그죠? 루브르 열심히 보면 그 다음에 오셔서 이제 현대미술 본다고 오르쉐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르쉐 보신 다음에는 뭐 일로 쭉 가셔갖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노틀담 사원 보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아니면 여기 몽마르트 언덕이거든요. 위로 가면 요것도 보셔야겠지만 아니면 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바로 팡테옹이라는 유명한 오늘 배울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파리에 가시게 되면은 다른 데만 가시지 마시고 요 팡테옹도 꼭 한번 들려달라는 말씀 드리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팡테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팡테옹인데요. 자, 위에서 보면 저렇게 경경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구조다? 돔이 있는 전형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교위주의 돔이 있는 건물 구조다. 이게 이제 팡테옹입니다. 자, 팡테옹은 뭐가 되겠습니까? 별명이 모든 신들의 신전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이름이 제르맹 수플로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었어요. 자, 이거 뭐가 되느냐? 만들어진 건 루이 15세 때 우리 뭐라고 치면 될까? 우리 불국사 만들어진 거랑 비슷합니다. 예, 몸이 아프니까 내 병 낫게 되면은 우리 성당 하나 지을게요. 우리도 불국사도 다 그래서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적게 되는 건데 15세 때 짓는데 원래는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건데 그 당시 여러분 재정이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 나오지만 열악하죠. 그래서 제때 못 짓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 팡테옹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죠. 규모가 뭐가 되느냐? 84m에 110m, 83m니까 엄청 큰 규모죠. 그죠? 저 아까 건물 보셨지만 굉장히 높고 옆으로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실의 성당에서 지성들을 위한 세속의 신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팡테옹 전경입니다. 그림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경이고요. 파사드라고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문 앞에 이 장식들이 파사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돔이 있어야겠고요. 파사드, 이 팡테옹의 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항상 모든 건물 그렇지만 밤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밤에 한번 보시고요. 내부로 가시면 이제 요 밑에서 바라본 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돔이겠죠. 돔 있는 천장 쪽입니다. 가시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돌아볼 수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시면은 요 내부 보실 수 있고 내부 안에 저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안에 딱 가면 여기에 마리엔느 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한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팡테옹의 구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성당 내부가 1층이에요. 한 층밖에 없고요. 성당 규모니까 원래 성당으로 지으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삼중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돔이 여기서 딱 바라보시면은 돔이 1중,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중 돔의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지하 제실. 왜? 여기 지하에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무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 뭐 에밀 졸라라든가 뭐 볼테르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무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저 제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건축물에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뭘 공부해 보시냐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팡테옹 앞에서 딱 봤는데 자, 이 전형적인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양식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만 우리 양식 하나만 공부해보자는 거야. 무슨 양식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양식인가?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말고 로마의 팡테온과 비교하는 거야.
로마에도 팡테온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 팡테온도 어때요? 여기 지금 딱 삼각형에 무슨 사드가 있어요? 파사드가. 자, 여러분. 로마의 팡테온인데 똑같거든요.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삼각형에 뭐가 있습니까? 파사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돔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면 그럼 로마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양식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렇죠. 바로 무슨 주의? 신고전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 미술로 치면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활약했던 제일 대표적인 화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비드 아니겠습니까? 자, 다비드 그림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이 다비드의 전형적인 그림들이죠. 우리 미술사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대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프랑스 혁명기잖아요. 근데 언제 시대? 이거 누구예요? 이 아저씨 이름? 소크라테스죠? 여러분 어느 시대 때? 그리스 시대 사람들 갖다 그리는 거거든요. 얘네들 딱 보면 얘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프랑스 혁명 시대지만 어디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가 바로 전형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고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전으로 돌아가자니까 무슨 주의? 신고전주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미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악과 건축사조에서도 여러분 대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 양식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새로운 근대를 열어나가는 전형적인 양식이거든요. 왜? 이유는 간단한 거죠. 서양 중세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신성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서양 중세를 벗어나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봉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봉건을 대표하는 건 서양 중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성의 시대, 신의 시대였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어디로 돌아가자? 옛날 우리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갖다 우리 두 가지로 결정한다면 바로 신중심의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레니즘적 사고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기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시대를 갖다 반영했던 건 바로 이성의 시대였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근대적 이성의 힘으로 우리 인간을 다시 찾아 나가자라는 커다란 물결이 바로 근대의 물결이고 그 근대의 커다란 물결을 갖다 중심으로 끌고 갔던 바로 사조가 바로 신고전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에서도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다비드를 들 수 있겠지만 딱 보면은 시기는 프랑스 혁명기인데 뭘 그리고 있습니까? 전형적인 소크라테스 언제 사람이에요? 그리스. 얘네들 언제 호레트리우스의 복식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고 있는 거죠. 시대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그리고 있고 이거 전부 다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 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맹세하는 거죠. 애국심. 애국이에요. 이때 주라는 건 신고전주의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성입니다. 이제는 신성이 아니라 뭐다? 이성이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다? 신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팡테옹이란 건물도 처음에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 성당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하고 나서 이걸 성당으로 쓰는 게 아니죠. 뭐로 씁니까? 예, 그래요. 묘지로 쓰는 거예요. 누구 묘지? 예. 신의 은총을 기르는 성당이 아니라 인간의 묘지로 쓴다니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팡테옹이라는 건축물을 갖다 딱 보실 때 프랑스를 보러 왔으면 프랑스의 혁명을 느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을 느끼려면 팡테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게 성당인데 인간을 위한 묘지로 쓰는구나. 이제 이성이구나. 그래서 건물도 그리스 로마 때의 건물로 돌아가고 있구나. 자, 그럼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림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죠. 딱 바라보시면 머리끝이 어때요? 딱 일치하고 두 번째 머리줄 딱 일치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나누고서 뭐예요? 양쪽을 대비시키죠. 조화와 무슨 미? 균형미. 전형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네들도 머리 딱 일치시키고 원근법 딱 쓰고 그죠? 전형적인 무슨 미? 조화와 균형미. 네. 바로 새로운 근대적 사고방식. 중세 미몽에서 깨어나자는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계몽적 사고방식. 그게 바로 팡테옹의 건축물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공부할 때는 팡테옹은 빼놓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역사를 공부하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안 하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안 한다는 건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 게 바로 팡테옹이란 건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동경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폼페이 유적 같은 게 발굴되는 거고요. 결정적인 건 이제 뭐예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자면 미국 독립전쟁과 자유가 나오면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 양식은 뭐가 돼요? 엄숙하죠. 네. 뭐가 나옵니까? 애국심을 교체하는 내용이고 양식적으로는 조화와 균형미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왜? 건물 다 봤지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의 팡테옹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중세로 딱 가니까 갑자기 이제 이거 오리지널 무슨 양식이 됩니까? 고딕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딕 양식의 특징은 높게 왜 높습니까, 여러분? 예, 바벨탑이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가자? 하늘을 향해서 가자. 누구 만나자?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높게 쌓자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볼 수 있지만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높게 쌓자.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적 문화입니까? 수직적 문화죠.
예, 뭐를 반영하겠습니까? 당시 계층과 무슨 사회? 신분 사회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느님을 향하는 중세적 신성 플러스 당시에 중세의 그런 뭐예요? 계급적 신분 사회를 반영했던 전형적인 양식이 고딕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터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고딕 양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뭘 끌어내요? 그리스 로마를 끌어내서 무슨 주의? 신고전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팡테옹에 어떻게 신고전주의적 양식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게 재밌는데 이렇게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돌아가셔서 죄송해요. 잠깐 돌아가시면 뭐 그렇죠. 요걸 보면 덜 하네요. 보세요. 요게 십자가인데 조금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뭘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십자가인데 뭘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보통 십자가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예수님 빨간색으로 써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못 박혀 계시잖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다? 십자가가 뭐예요? 세로는 길고 가로는 짧은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십자가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가 어때요? 길이가 똑같죠? 오케이? 왜? 예수님이 매달리면 사람이 매달리면 십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매달리니까 뭐가 더 길어져요? 세로가 긴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 매달리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똑같으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십자가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리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죠. 그리스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당연히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기 건물도 딱 바라보면 그리스식 십자가예요. 네, 라틴 계열적인 전형적인 예수 이후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로 옛날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는 게 딱 한 방에도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고전주의 보여주는 전형적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뭐가 되느냐? 코린트식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야? 코린트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뭔지는 잘 모르실 텐데 저 코린트 양식은 언제 나온 거냐면 그리스하고 로마 사이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다?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나오게 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다 주두라 그러거든요. 주두. 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둥 주자죠. 두는 대가리 두자. 그래서 주두라 그럽니다. 여기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둥 대가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 주두를 갖다가 요렇게 요게 저 무슨 잎사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식물의 잎사귀 모양을 갖다가 요렇게 펼쳐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이걸 전형적인 무슨 양식이다? 코린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것도 무슨다?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의 시대가 전형적인 무슨 시대입니까? 헬레니즘 시대죠. 뭐가 아니다? 헤브라이즘의 건물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팡테옹이에요. 네. 자, 이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건 뭐가 되느냐? 파사드인데 이렇게 딱 삼각형이에요. 파사드인데 딱 삼각형이에요. 저게 왜 그리스 로마였어요? 조화와 균형미. 삼각형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네, 고딕 양식은 삼각형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잖아요. 신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이건 뭐가 없습니까? 바로 조화와 균형미가 없죠. 그죠? 삼각형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낮아지니까 무슨 무가 강조돼요? 균형미가 강조되죠. 왜 삼각형입니까? 이게 완전히 딱 따니까 뭐가 돼요? 완전 대칭이죠. 우리 아까 봤던 미술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무슨 미가 존재합니까? 조화와 균형미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삼각형의 파사드, 코린트 양식, 그 다음에 그리스형 십자가, 이게 팡테온 건물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는 여러분 이걸 딱 확인하셔야죠. 그 내용의 공통적인 건 뭐다? 이 건물은 성당이 아닙니다. 네. 이 건물은 신을 위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나오면은 이 파사드 여러분 밑에 딱 적혀 있는 게 뭐냐? 이거 내가 그냥 번역해 드렸으면 되는데. 이게 뭐 한글로 조국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불어인데 뭐 불어가 뭐 자, 어쨌든 조국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왜 팡테옹이라는 건물이 왜 이렇게 위대한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시면은 이제 팡테옹 내부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넓지는 않은데요. 되게 좀 엄숙하고 참 분위기도 괜찮고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진짜 꼭 가보셔야 되는데 여기 딱 가보면은 이 안에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안에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마리안느의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안느라는 게 뭐냐면 마리 플러스 안느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 치면 뭐가 되냐면은 갑순 을순 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장 흔한 이름이 옛날에 뭐였어요? 갑순이 을순이죠. 예, 옛날에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 마리고 안느예요. 그래서 걔는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앙 하면은 아주 프랑스의 흔한 여자. 왜? 프랑스는 항상 조국을 누가 구한다?
여자가 구한다는 거죠. 아까 그리스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고전주의가 애국심이죠. 그잖아요. 잔다르크처럼 애국심, 여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리스 양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애국심이잖아, 애국심 주제가. 평범한 여자가. 우리 누구예요, 우리? 유관순 씨 아니에요? 유관순이 평범한 여자였잖아요. 평범한 여자가 조국을 구하리라. 이게 바로 이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평범한 여자의 말이 않는 상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공화국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리아안느가 여러분 딱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고 요거는 여러분 바케스 같죠? 그래서 바스케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가 하면 요거는 옛날 우리 그리스 로마 때 우리 그 노예 신분을 벗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모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걸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요건 혁명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케스라고 하는 거는 바케스. 오케이, 바케스는 뭐냐면 옛날에 집정관들이 가지고 다니던 뭐 이렇게 이게 길고 저기 뭐 도끼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쁜 놈이 있으면 쳐 죽이고 뭐 그런 거였었나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면 전형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공화국의 상징이죠. 그래서는 자유의 프리지아 모자, 그 다음에 혁명의 칼, 그 다음에 권위의 바스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는 건 요 앞에 보면은 푸코란 사람이 이게 지구의 자전이 맞는지를 실험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실험하는지 우리 20대생만 아실 텐데 이게 67m짜리 진자를 늘어뜨리는 거예요. 진자를 늘어뜨려서 흔드는 거 이렇게. 그 말 이해? 자, 아니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좌우로.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이게 좌우로 흔들리겠습니까? 좌우로 흔들리죠. 좌우로 흔들리는데 지구가 괜찮아요, 자전해요? 자전하죠.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고 있다가 약간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남반구에서는 거꾸로 되는 거고. 그래서 북극점이나 남극점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하루에 이제 24시간처럼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1857년인가 이제 푸코가 이걸 실험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바로 푸코의 진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도 재밌죠? 왜 돔에서 이제 늘어뜨려갖고 이제 했던,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했던 것입니다. 푸코의 자전을 갖다 증명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 제일 꼽는 건 뭐냐면 건축 기술적인 면에서. 네, 건축 기술적인 면에. 이제까지 우리가 정신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건축 기술적으로 제일 꼽는 건 바로 이 돔 건축입니다. 이 돔 건축이 왜 그러느냐? 저 돔이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게 작아요? 완전 큽니까? 완전 크죠? 그런데 저걸 저렇게 한 번에,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자, 저것도 똑같은 건데. 자, 또 앞으로 좀 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왔다 올게요. 여기 됐습니다. 자, 이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어디의 돔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돔이라 그랬죠? 로마의 돔은 이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 돔이 높게 솟았어요? 아니면 약간 낮게 솟았어요? 낮게 솟죠. 그럼 위에서부터 힘을 덜 받아요? 더 받아요? 덜 받겠죠. 그래서 이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팡테옹의 돔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팡테옹 보시면은, 팡테옹의 돔은 뒤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팡테옹의 돔은 굉장히 이렇게 높게 솟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게 솟으니까 위에서부터 하중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해놔야 좀 예쁘겠잖아요. 그죠? 미학적으로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아까 이거 인간적으로 그 못 느끼면 진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낮으니까 이게 낮으니까 좀 뭔가 좀 자세 안 나오잖아요. 그죠? 쏙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쏙 좀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보겠지만 여기 밑에는 이렇게 각을 얼마 안 주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돔이에요. 근데 요건 위에를 뚫어 놓습니다. 힘을 덜 받게 이렇게. 그리고 나선 두 번째 돔을 놓는 거예요. 왜? 여기다 그림 그려서 보여주려고 이거는. 그리고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럼 요건 요 자체 하중밖에 안 받잖아요. 실질적인 요거하고 요거가 나눠져서 힘을 받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삼중돔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우리는 거꾸로 더 멋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에서 딱 바라보면 여기는 뚫어놨으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돼 있다가 가운데 뚫려져 있죠. 위에가. 그리고 뚫려져 있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그 그림 있는 돈이 밖에서 봤을 땐 배 바깥 돔 같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바깥 돔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바깥 돔에는 그림이 없고 그 안에 있는 돔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멋있고 안에서도 멋있고. 그래서 이게 삼중돔이 이제 우리 팡테옹의 이런 건축학적으로는 제일 쳐주는 게 바로 이 삼중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은 자, 공항사 삼중돔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딱 보면은 로마 시대 사원이 우리 전부 다 돔 건축을 했었죠. 그래서 삼중 구조에 돔이 있어서 아이고 아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더 큰 화면이 있는 줄 깜빡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돔인데 위는 뚫어놨고요. 두 번째 돔이 있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고요. 세 번째 돔은 위에서 건물로 장식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빼어난 양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중 구조의 돔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안에서 가시면은 여러분 이게 성 주누비에프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루이 15세가 아프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도 왜 스님 아니 부처님도 뭐 아미타불 있고 뭐 석가모니불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 성장이 있는데 주니비에프라는 성장한테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분한테 기도한 거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여기 위에다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뻥 뚫려져 있고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요 퍼스트 돔이고 요 안에 있는 그림이 두 번째 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실제로 여러분 이거 팡테온 뭐라 그랬어요? 무덤이니까 무덤을 한번 가보자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뭐 별로 볼 거는 없어요. 근데 저기 몇 명쯤 있겠습니까? 아니 많지는 않고요. 72명만이 현재로 위인이 묻혀져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려면 프랑스 국회 통과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72명이 들어가 있는데 뭐 기준이랑은 당연히 프랑스 애국자죠. 그래서 뭐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 블란사 사람 아는 사람 이름 다 대면 되는 거죠. 왜 드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가 있겠다. 옛날로 좀 가시죠. 볼테르, 예, 그다음에 루소. 우리 최근 제일 히트치고 있는 영화 뭐 있습니까? 레미제라블스 누구? 빅토르 비고. 프랑스 사람들은 빅토르 비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막 영국의 섹스피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빅토르 위고가 섹스피어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뭐 자기네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뭐 우린 누굴 더 훌륭하다고 그래야 되나? 공지영? 자,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뭐 훌륭한. 저는 공전소설 엄청 좋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요. 자, 폴테르가 있고 뭐 자, 폴테르나 루소 같은 사람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뒤마라든가 또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빅토르 위고고 그다음에 우리 퀴리 부부. 예. 네, 나중에 여러분 우리 남편이 폴란드 사람이라 결혼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퀴리 부부라든가 이거는 장례식은 빅토르 위고 장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묻혀 있는 곳이 바로 팡테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팡테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가시면은 제가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 없는 역사라는 거 있을 수 없듯이 건축사에서는 팡테온 없는 건축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파리 가시게 되면은 신고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신고전주의 양식이 어떤 거였으며 건축물의 미학을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되시게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더 멋진 건축 작품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